네, 안녕하세요.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보호협조 강의, 이번에는 직접 접지 쪽을 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업로드 주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유 생길 때마다 올릴 테니까 계속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비접지 쪽을 봤고, 직접 접지는 이제 비접지에 비해서는 조금 쉽죠? 그나마.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일선지락을 검출할 때 우리가 뭐 잔류 회로 방식이라는 게 있고 영상불로 뭐 요런 게 있죠. 그래서 그쪽을 좀 집중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고, 예, 그렇게 좀 전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일단은 일선지락의 형태가 조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단 보통 우리가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 Y결선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있고, 이제 뭐가 다르나요? 이쪽에 우리가 중성점에 뭐 직접 접지가 됐든 저항 접지가 됐든 이렇게 이제 중성선 접지를 하죠.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요, 이쪽에 어떤 A상으로 볼까요? A상에 지락이 발생하면 B접지랑 비슷하게 이쪽에도 대지정전 용량, 이쪽에도 대지정전 용량이 생기죠. 그래서 지락이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쪽에 저 임피던스가 작은 중성선 접지를 통해서 이런 귀로 형태를 만들면 이쪽에 우리가 고장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요거를 검출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접 접지 일선지락의 가장 큰 특징이고, 뭐 일부는 이쪽으로 가겠지만 요쪽 직접 접지의 요쪽 임피던스가 요쪽 XC ZR이라고 할까요? 요게 훨씬 크기 때문에 거의 다 이쪽 중성선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벡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락이 생겼을 때 이쪽 중성선으로 흐르는 전류를 IN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쪽 나머지 두 상의 대지 정전 용량으로 가는 걸 이쪽을 뭐 IC, 그리고 요게 ICB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ICC라고 하면 요 IN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이쪽이 IA가 흐르죠? 그래서 요게 요 상에 대해서 그냥 저항 성분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전류 저항 성분에 대해서 요 IA죠. 그래서 요게 IN은 요게 VA라고 해야 되겠네. VB, VC면은 IN은 요렇게 되겠죠. 동상이겠죠? 왜냐면은 요게 저항 성분이니까 중성선 접지의 경우에. 그래서 요쪽이 I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ICB는 VB에 대해서 거의 진상이죠. 90도 앞선. 그럼 요 VB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요게 거의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거의 90도가 되는 요 B에 대해서 진상이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ICB가 되고, 또 C상에 대해서 시상에 대해서도 거의 90도로 가니까 이제 한 요런 ICC 요거에 대해서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IC가 돼요. 그래서 요 IN이랑 요로 가는 IC 요 두 개의 벡터 합이 요 전체 IG잖아요. 그래서 IG가 되고, 우리가 요 해석을 할 때 요것도 한번 참고로 요것도 적어주면 저희가 간단해서, 우리가 대칭좌표법으로 요 일성지락전류를 식을 구해요.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대칭좌표법이 뭐예요? IA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 IB는 I0 플러스 A제곱 I1, AI2, IC는 I0 플러스 AI1 플러스 A제곱
I2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선 지락의 경우에는 지금 요게 IA고 요게 IB, 요게 IC면 요쪽에 지락이 되면 IB랑 IC는 0이 되고 IA만 남죠. 그리고 IA라는 게 결국에는 지락 전류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한번 더 해봐요. 그럼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라는 게 3I0에 여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똑같잖아요. 요 앞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면 I1 플러스 I2가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I1 플러스 1 플러스 A I2 플러스 A제곱이죠. 그럼 요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은 뭐다? 0이에요. 왜냐면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잡아요? 요게 결국 요걸 표현하는 거였죠? 여기가 1이고 요쪽이 A고 여기 A 제곱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고 요거 더하면 제로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은 삼상 평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벡터 합은 제로예요. 그래서 요게 제로가 되니까 여기는 3i 제로고 아까 요 조건식에서 IB는 IC는 제로잖아요. 그럼 요거 제로예요. IA. 결국에는 IA라는 게 지락전류인데 요게 3i 제로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여기서 요 벡터도에서 IG라는 게 IN이랑 IC인데 이제 IN이 임피던스가 훨씬 작기 때문에 IC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IG라는 게 거의 IN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보라색 루프를 단상으로 해서 한번 보면은 요렇게 볼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요 변압기랑 선로 쪽에 어떤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락점의 저항을 RF, 중성선 접지 저항을 RN이라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비접지에서도 이렇게 한번 저희가 단상회로를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RF, RN 인데 요건 삼상 기준이니까 저희가 여기 3배를 해주라고 했어요. 3배. 그리고 선로에 Z0, Z1, Z2 요게 이렇게 흘러요. I가. 그래서 단상에 이쪽에 흐르는 영상 전류라고 보면 요 I0라는 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3RF 3RN 분의 2죠. 그러면은 이제 Z0, Z1, Z2가 훨씬 작아요. RF, RN보다. 그래서 I0라는 게 3RF, 3RN분의 2. 근데 우리가 요식에서 전체에 대한 지락전류 3i0라고 했죠. 그래서 ig는 3i0를 하면 3rf 3rn분의 3이가 되죠. 여기 3을 곱하면 그럼 요게 이제 rf 플러스 rn분의 2.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지락점 저항이랑 중성선 저항에 의해서 요 중성선으로 흐르는 지락전류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뭐 요식은 직관적으로 아는데 요런 과정까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접지에 비해서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는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값이 이제 뭐 암페어 단위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랑 CLR 저항에 의해서 뭐 미리암페어 단위 뭐 380 미리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다면 훨씬 큰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접지에 비해서 직접 접지가 고장 전류를 검출하기 훨씬 쉽고 그만큼 고장 전류는 커요. 좀 이런 특징이 있고, 대신에 이제 건전상 전위 상승이 좀 비접지의 경우 크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직접 접지는 비접지에 비해서는 이제 작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요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접지 방식에서 적어주는 거고, 뭐 유효 접지 계통으로 만들어주면 지락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을 1.3배 이하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요거까지는 적어줄 필요 없고, 요 지락 전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앞에서 적어주면 좀 답안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일선지락 검출할 수 있는 잔류회로 방식하고, 그다음 상권선 영상블로를 많이 공부하셨을 건데, 저도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공부할 때 좀 회로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공유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조할 때 좀 어떤 식으로 보통 협조를 하는지, 지락 협조,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기술사 내용이고, 이왕 설명드리는 거 좀 깊게 설명할 거고, 대신에 이거를 뭐 이 중에 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 서브 내용이나 어떤 공부 내용에 추가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좀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술사 공부는 내 것을 만드는 건데, 뭐 내 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오리지널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가되 여기다가 뭐 제가 했던 내용을 좀 첨부할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하다면 또 어떤 교수님의 이제 내용이 좋으면 어느 부분을 발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첨가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나만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들과 다른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서브노트 잘 된 거를 다시 요약하셔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는 내 답안 기본 틀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러 내용들을 좀 첨가해서 완성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야 공부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